2억 7,890에 낙찰받았고 네. 매도가는 3억 3,500. 다 떼고 나서 이제 순수 한 3,600 정도 남으신 거네요. 아, 좋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거 진짜 매도 잘 하셔가지고 네. 성공적인 사례로 만드신 거 진짜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지금 어떠신가요? 너무 네. 좋아요. 좋아요. 통장에 돈 들어오니까 이게 느낌이 좀 다르죠. 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게 낙찰 받는 것보다 통장에 돈 들어올 때가 진짜 좋거든요. 진짜요? 통장에 돈 들어오는 느낌 딱 아시면 이제 딴 거 못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인자 안지룬 썩멘토입니다. 오늘은 저희 수강생이 낙찰받고 3개월 만에 세후 순수익 3,600만 원을 남긴 다스빌라 매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름님, 이 물건 얼마에 낙찰받고 얼마에 매도하셨죠? 2억 7,890에 낙찰받았고 네. 매도가는 3억 3,500이요. 매도가 3억 3,500. 다 떼고 나서 이제 순수 한 3,600 정도 남으신 거네요. 아, 좋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 빌라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소액으로 투자해서 저렴하게 낙찰받고 단기간에 매도를 했습니다. 입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에 하나가 있는데, 웬만하면 다세 빌라는 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아파트를 통해서 단기 매도를 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라고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잡아야 되는 요점들이 너무 많아요. 입지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층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번 수강생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오랜 기간 거주를 하셨고 이 물건이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얼마에 팔리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물건에 입찰을 하신 겁니다. 아파트를 하기에는 자본금이 부족해서 다스빌라로 눈길이 좀 가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다스빌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데 좀 조심을 기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학원들에서 다스빌라 낙찰받고 수익을 만들었다는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실상 80%에서 90% 정도는 매도가 안 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저희 학원이나 교육 상담 혹은 특강을 오셔가지고 다스빌라가 매도가 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낙찰을 받고 잘 매도할 수 있는 다스빌라는 어떤 물건인지, 어떤 빌라를 어떻게 낙찰을 받아야지, 어느 정도의 노력과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지 매도가 되는지를 보여드리러 나오게 됐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2025년 온비드 플래너에도 다스빌라 체크리스트가 있으니 이걸 참고해 주셔서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부동산 인자.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이고요. 드디어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내게 되어서 제가 취미생사로 네. 한 취미생사. 10년 넘게 일을 했어요. 전문가시네요. 근데 네. 월급이 사실 작아요, 생각보다. 작고 소중한 월급이다. 네, 작고 소중한 월급. 작고 소중한 월급이다. 이 소중한 월급을 이제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부동산 공부를 아예 지금까지는 안 해보셨잖아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었어요.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네,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다시 그 꿈을 잠깐 접고 잠깐 접고 다시 네. 치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다시 치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본금을 모았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투자를 시작하신 거네요. 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네. 너무 막연해서 네. 경매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아서 네. 멘토님을 네. 알게 돼가지고 학원을 등록하고 네. 공부를 하게 됐어요. 사실 이것도 몇 년 전에 네. 다른 학원을 한 번 간 적이 다른 있는데요. 학원 한 번 갔다. 아, 좋습니다. 거기에 네. 학생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돼서 네. 강사분한테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질문할 수가 없었다. 아, 질문을 그리고 못했다. 강사분도 학원생들의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하시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런 걸 겪고 나서 네. 여기에 상담을 받으니까 네. 여기는 소수 정예로 네. 하는 거여가지고 네. 궁금한 거를 질문을 많이 해볼 수 있겠다, 네. 이 생각에 학원을 여기로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그때 수업 끝나고 네. 멘토님이 항상 네. 1시간 정도는 그냥 다 질문 타임을 그렇죠. 제가 항상 질문 타임을 받거든요. 제 쉬는 시간에도 강의하면 어디 안 가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부동산 경매라는 게 다 법적인 지식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때 강사가 원래 그런 부분들이 좀 짚어주고 도와주고 강의 끝나고 나서도 케어를 해주고 앞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적인 입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고 싶었어요.
그런 학원이. 그래서 2인자를 선택해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아마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할 거니까 네. 앞으로도 자주 얼굴이 뵙겠죠. 그럼 이 물건 내부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2인자. 이 물건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스빌라고 53제곱미터니까 16평, 방 3개, 화장실 2개 규모의 3층의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은 15년에 지어졌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물건입니다.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앞쪽에 전망이 좀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의 생각대로 역시 이 물건 가장 좋은 장점이자 중요한 부분이 전망은 뷰가 다 나옵니다. 산 쪽 이제 사시사철 계절별로 해서 계절이 변하는 거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조용하기 때문에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선호할 만한 집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앞에 보면 IC 보이죠. IC로 올라가기에도 편해서 출퇴근하는데도 자차로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냉장고 넣는 자리인 것 같고 이거 청소 다 본인이 직접 하신 거죠? 고생 많이 하셨겠다. 좀 많이 더러웠죠? 제가 봤을 때 느낌이 이게 청소를 정말 깨끗이 열심히 하신 집이거든요. 제가 이 후드까지 다 네. 기름때 제거했어요. 야, 이거 멋지시다. 이렇게 해야 팔리는 겁니다. 정성이 들어가야지 매도가 돼요. 네. 후드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정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집을 어떻게든 팔겠다라고 지금 진짜 마음 먹고 하신 거거든요. 이런 열정이면은 못 팔 게 없죠. 정말 잘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놀이끼리 해져가지고 이게 시트지 작업을 처음에 하려다가 네. 그게 좀 생각보다 안 돼서 네. 이것만 교체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네. 이 문만 교체하는 게. 문만 교체. 그래서 요거는 문만 교체. 문만 교체하면 이런 것들 얼마나 나오나요? 한 짝에? 문만 교체. 한 20 얼마인가 30만 20 얼마? 30만 원 안 들었어요. 30만 원 안 위에만. 들고 네. 굉장히 새우같이 이렇게 깔끔하거든요. 어쩐지 너무 깔끔하게 청소를 했다 싶었더니 교체를 하셨네요. 네, 이건 오히려 교체.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작은 방에도 보면 여기 전망 깔끔하게 잘 나오죠. 그리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게 볕이 들어와야 돼요. 사람이 사는 집들은 어두운 곳에서는 사람은 못 삽니다. 햇빛이 없는 곳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큰 방이죠. 큰 방. 큰 방 같은 경우에도 여기 역시나 전망이 잘 나오고요. 침대 하나 놓고 딱 거주하기 굉장히 편안하네요. 이 안방에.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인 것 같아요. 화장실. 화장실도 전체적으로 깔끔하죠. 정말 깔끔한 화장실입니다. 굉장히 양호하고요. 이게 아파트랑 다를 게 뭐야? 아파트랑 다를 거 없죠. 서울에는 이 정도의 사이즈의 집 3억이면 거저죠. 여기가 이제 전체적인 거실이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밝은 느낌의 집이에요. 밝은 느낌의 집이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인 뷰가 딱 트여 있다. 뷰가 막혀 있는 것보다 뷰가 트여 있어야지 매도가 되거든요. 이 집은 뷰가 다 트여 있었기 때문에 빠른 기간 안에 매도가 된 집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2인자 1월 14일이요. 1월 14일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딱 그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을 때 그때 딱 맞춰가지고 네. 완벽한데요 너무. 제 투자금이요. 저는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9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번 물건 꽤 많이 들어갔네요. 이 물건 대출이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했는데도 대출 70% 받아 계신 거예요? 이게 제가 딱 대출이 조여 네. 온다고 뉴스가 나고 나서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 대출 딱 타이밍이- 조이는 그 타이밍에 대출을 받으셨구나.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사실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네. 했었는데 아, 그래도 네. 매매 사업자로 했을 때 반공제가 안 돼서 그 정도를 받을 수 있었고 네. 반공제가 되면은 더 네. 적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대출 규제가 이렇게 딱 나왔었을 때 그 직후에는 은행들이 대출을 좀 조여버립니다. 규제 나온다고 딱 네. 하는 그 직후에는. 네. 야, 그 타이밍이 딱 그렇게 돼버리셨네. 네. 이 물건 이제 매매 사업자를 통했었을 때 70% 정도 대출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대출 낙찰가에 규제가 좀 70%. 있어서 낙찰가에 70%, 네. 그 정도가 대출이 나왔다. 음. 다스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 대출이 조금 한도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그냥 사실 제가 밤에 왔어요. 네, 밤에 밤에 또 네, 입찰을 하러 밤 11시에 왔는데 임장을 하러 밤 또 11시에. 전날 왔어요. 안 무서우셨어요? 밤 11시에 여기 오면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한데 너무 어. 조용하니까 동네가. 근데 저는 여기서 오래 살아서 그러면 안 무섭지. 맞아요. 네, 저희 동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편하게
그리고 엄마까지 모시고 왔는데 부모님 모시고. 엄마도 마음에 든대요. 네. 밖에서만 봤는데도. 네. 근데 제가 밑에서 봤는데 네. 3층은 뚫려 있을 것 같다. 네. 거실이 여기니까 네. 도면을 보니까 딱 이쪽이더라고요. 네. 방향이. 그래서 여기는 뚫려 있으면 뷰는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낙찰만 잘 가격이 잘 받으면은 네. 좋은 가격을 받으면. 좋은 가격으로 받으면은 팔리겠다. 처음 계획대로 네, 생각보다 매도가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매도가 빨리 된 겁니다. 3개월이면. 보통 한 2, 3월? 저도 한 2, 3월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딱 이사철이니까. 입지는 여기가 세브란스 병원이 버스를 타면은 한 10분 안쪽으로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그쪽 신촌 쪽은 또 너무 비싸고 밀려서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지하철 역세권일 경우에는 방 3개짜리가 엄청 비싸거든요, 빌라가. 그쵸, 빌라. 역세권은 아니더라도 네. 충분히 수요가 있겠다. 가격만 맞으면. 이 동네에서 오래 살기도 했지만 제가 또 은평구에서 한 2017년도에 부동산을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은평구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도 서대문구야? 더 비쌌으면 비쌌지 싸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근데 역세권은 또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빌라도 실거래가를 찾아보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좀 여러 개를 좀 찾아봤어요. 최근 거래 내역을. 이 경험도 있으셨고 어느 음. 정도의 사전 지식도 있으셨고 배우신 걸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셨고 세 개가 다 조화롭게 어울렸네요. 굉장히 좋은 결과입니다. 결과만 좋게 나오면 다 땡겨져. 고기분석은 사실 할 게 없는 물건이긴 했어요. 이게 허그 대학력 포기 물건이어가지고 임차권 등기 말소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돼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겁없이 들어간 것도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겁 없이 들어가신 거를 누군가를 믿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지르고 왔었을 때 수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네. 그건 항상 제가 했었으니까 그건 뭐. 바로 매니저한테 연락을 드리겠어요. 사실 저는 여기 점유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가스밸브가 잠겨져 있었어요. 네. 가스를 사용 안 하는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은 명도가 되게 쉽겠다. 비어있는 집이면.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네. 점유자가 있다고 멘토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맞아요. 왠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이게 법원에 현관문에 보면 우편물이 많이 부착돼 있으면 점유자가 없는 건데 없었거든요. 부동산 이자. 명도는 우선은 여기 50대 아저씨가 남성분이 계셨고요. 이 남성분의 명도하는 과정에 이사비를 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요새 그렇게 깔새로 살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반달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깔새로 살아가지고 이사비를 요구하시는 분들. 그럴 때 강제 집행을 하면은 기간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두세 달은 잡아야 되니까 기간이 너무 딜레이가 됩니다. 매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빠른 명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사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사비를 주고 나서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내가 소유권 이전됐다고 해서 문 함부로 따면은 쇠고랑 갑니다. 빨간 줄 하나 끄이기 때문에 그때도 웬만하면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내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이인자. 또 물건을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물건을 또 보고 있다. 이번에 이제 투자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금액대가 좀 더 큰 물건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금액대가 커지잖아요. 더 많이 남습니다. 더 많이 남는다라는 거는 지금 3,600이라는 순수익보다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매개체고 기회가 됩니다. 부동산 2인자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2인자의 안진우 수석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거 완전 중개사 포즈인데요, 이거?